챗GPT로 우울증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시리즈로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보통 심리치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심리치료 기법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증상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 속도가 빠르고 정신분석보다는 시간이 좀 덜 걸리고 그리고 치료받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추천이 되는 거고, 이 인지행동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을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을 이용하는 치료이고요. 사람이 어떤 상황을 조금 더 불안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것이 생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글에서 지나가다가 이상한 모양의 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 뒤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뒤에 무서운 동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걸 조금 더 구했을 때는 우리 생명이 많이 연장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야수의 습격을 받았을 때는 바로 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최악의 경우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상황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연습,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이 치료를 보통 정신과에서 숙제하듯이 일기를 써서 인지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챗GPT를 써보니까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교정이 잘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챗GPT로 하는 연습을 제가 시리즈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위험 회피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자동차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고 오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사고 오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오류라는 것은 훈련하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 안에서 찾아내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고 오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블로그 정리해놨는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인데요. 저희 블로그에서 이제 찾기에서 인지 오류를 검색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글이 인지 오류가 써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시면은 흔한 인지 오류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위키피디아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정도만 일단 공부하고 시작을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인지 오류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이런 인지 오류의 종류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적어낸 다음에 우리가 생각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생각을 바꾸는, 생각 바꾸기가 바로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과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챗GPT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불안을 느끼시는 경우가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가 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간 것 같다, 이럴 때 좀 불안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기면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챗GPT 3.5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5는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아하진 않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나중에 모델 4.0, 4.0 먼저 보면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유료결제를 하는 건 좀 낭비일 수 있으니까 무료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이렇게 상황 입력을 해줍니다. 인지오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GPT가 내 인지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교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사가 지나친 행동이 나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가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에 의해서 상사가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 인지오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GPT 최신 버전에서는 정말로 정신과 의사처럼 인지오류를 잘 교정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 사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이것만 잘 읽어도 어느 정도는 불안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GTP 3.5 버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인지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짚어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사정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인지오류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똑같이 좀 올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할 때는 이렇게 사고 오류를 분류하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고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써보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고 오류를 써봤고요. 써달라고 하니까 원래 이것을 정신과 의사가 해주고 그 다음에 교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희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사고 오류를 분류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줬으니까 이걸 한번 교정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사고 오류에 대한 교정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지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정까지 해주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 과정인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1시간 가까이는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몇 분 안에 다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PT 무료랑 무료 버전 이용해서 인지행동 치료하는 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인지행동 치료하는 게 굉장히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저희 도와주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저희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각 상황에서 응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고 오류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을 지금 가장 많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해봤는데, 저는 불안함이나 우울감이 드시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혼자 하긴 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다른 상황에서 적용을 하는 영상들 만들어서 올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GPT가 정신과 의사가 없을 때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것을 옳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같이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약물도 같이 쓰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쓰러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완전히 호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되었을 때는 꼭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지금 인지행동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과 선생님과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